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교통이 막혀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잠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사람이 상가에 가는 게 어딨어.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은 나 없이 치러졌습니다. 엄마는 혼자였습니다. 나는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슬픔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1장. 믿을 수 없는 부고 전화. 오전 10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전화할 뿐이 아닙니다. 뭔가 불길했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이 끊겼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새벽에 쓰러지셨어.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못 살리셨대.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어젯밤까지 건강하셨던 아빠. 일주일 전 통화했을 때만 해도 멀쩡하셨습니다. 요즘 입덧은 좀 나아졌냐? 손주 얼굴 빨리 보고 싶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엄마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전화기를 주워들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로 갈게. 기다려. 응. 조심해서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응, 왜? 남편 목소리는 무척 바빴습니다. 여보, 아빠가 돌아가셨어. 뭐? 친정아버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 나 지금 바로 내려가야 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회사 회의 중이야.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봐. 내가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 여보, 미안. 끊어야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래, 갑자기. 네. 새벽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 됐네. 그럼 내려가야겠구나. 네.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알았어. 일단 앉아서 진정해. 나는 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임신 7개월이라 배가 많이 나왔지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양말, 세면도구. 손이 떨려서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지갑, 신분증. 버스 시간을 검색했습니다. 1시간 뒤 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탈 수 있었습니다. 친정까지는 3시간 반 걸립니다. 저녁 전에는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물 한 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마셔. 진정하고. 괜찮아요. 지금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는 내가 챙긴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상가에 가는 게 어딨어.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네, 임신했잖아. 뱃속에 애 있는데 어떻게 상가를 가? 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친정아버지 장례식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우리 집안에선 임신부는 상가 안 가. 옛날부터 그래왔어. 어머니, 그건 7개월이면 아주 중요한 시기야. 조금만 충격받아도 애한테 안 좋아.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가가 어떤 곳인데 사람들 울고불고 하고 시끄럽고 공기도 안 좋고 그래도 저 꼭 가야 해요. 왜? 제 아빠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내가 가든 안 가든 달라지는 거 없어. 근데 뱃속 아이는 살아있잖아. 이 애가 더 중요하지 않아? 둘 다 중요해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한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가방을 잡았습니다. 애 아빠한테 가라고 해. 넌 여기 있어. 어머니, 제발이요. 안 돼. 이건 내 몸만의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던졌습니다. 가방이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넣어둔 옷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오늘은 푹 쉬어야 해. 어머니, 말 안 들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날 가장 먼저 사라질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2장, 임신했으니 안 된다는 한마디.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가야 해요. 안 된다고 했어. 제 아버지 장례식인데 어떻게 안 가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습니다. 넌 지금 이 집 며느리야. 뱃속에 우리 집 손주 있고, 그래도 제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장례는 내 오빠가 치르면 돼. 넌 몸 상태가 안 좋잖아. 나는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임신 경과도 순조로웠습니다. 지난주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도 아주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가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다야? 버스 타고 3시간 넘게 가야 하잖아. 그 흔들림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시어머니는 복도에 쏟아진 내 옷들을 주었습니다.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할게. 어머니, 내가 진정될 때까지.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없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지갑과 핸드폰만 있으면 됐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디가? 나가야 해요. 옷도 안 챙기고 친정 가면 있어요. 시어머니가 내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안 돼.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너 나가면 나도 따라갈 거야. 혼자 못 가게. 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저한테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자. 전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래도 들어야지. 시어머니는 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마셔. 몸에 좋아. 나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봐. 나도 시집 와서 아버지 돌아가신 적 있어. 그때 나도 임신 중이었어. 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보고 가지 말래. 나도 너처럼 우겼지. 꼭 가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갔어. 장례식장까지. 근데 거기서 애를 잃었어.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 병원 갔더니 이미 늦었대. 충격 때문이었나 봐.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우리 집 첫 손주였어. 아들이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런 일 당하는 거 못 봐. 내가 겪어봐서 알아.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어머니 경험이랑 저는 달라요. 안 달라. 임신은 다 똑같아. 시어머니는 내 배를 가리켰습니다. 이해 생각해봐. 내가 지금 가서 무슨 일 생기면 평생 후회해. 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장담해? 저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충격 때문에. 저 정상이에요. 정상이면 뱃속 아기보다 장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했어. 지금 내 행동이 그걸 말해주잖아. 시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방에서 쉬어. 내일 되면 마음이 좀 정리될 거야. 내일은 발인이에요. 그럼 글피 가든지. 그럼 이미 늦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늦어. 하지만 애는 잃지 않잖아. 어머니는 제 마음도 모르시면서 안다. 나도 딸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넌 엄마야. 딸이기 전에 엄마야. 그 차이를 받아들여야 해. 나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아직 엄마 안 됐어요. 아직 애도 안 낳았어요. 뱃속에 있잖아. 그래도 아빠가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 들어가. 싫어요. 들어가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습니다. 놔주세요. 안 돼. 너 오늘 절대 못 나가. 나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방까지 끌려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나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진정해. 밥 먹을 때 부를게. 안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 말이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걸, 그리고 이 집에서 내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3장. 잠긴 방문, 닫힌 전화.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제발이요. 문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좀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드라마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흔들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방에 갇혔어. 어머니가 문 잠그셨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야, 나야.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왜 남편 전화를 받으세요? 아까 집에 와서 회사 갔어. 전화기는 두고 갔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화 없이 회사에 안 갑니다. 전화 주세요. 안 돼. 넌 오늘 아무한테도 연락하면 안 돼. 왜요? 흥분하면 애한테 안 좋아. 저 흥분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봐. 지금 목소리 들어봐. 완전히 흥분했잖아.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다시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는 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아직도 안 와? 몇 시에 출발했어? 엄마, 나 지금 못 갈 것 같아. 뭐? 시어머니가 안 보내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임신했다고. 상가 가면 안 된대.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엄마 미안해. 내가 꼭 갈게.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 안 괜찮아. 나 꼭 가야 하는데.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는 있어. 임신 중이잖아. 엄마도 그래.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중요해? 아빠도 손주 생각하실 거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 조심해.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 끊어야겠다. 사람들 오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옆집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지금쯤 장례식장에는 문상객들이 오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엄마는 혼자 그들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딸이 임신 중이라 못 왔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엄마 마음은 이해받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 장례식에 딸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그 외로움을. 나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 때문에 엄마가 할아버지 못 보는 거야.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너도 답답하지? 엄마도 답답해.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오후 4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역국과 밥이었습니다. 먹어.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고프잖아. 아기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쟁반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아. 내일이면 다 지나가. 내일이면 장례 끝나요. 그럼 됐잖아.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요. 이미 가셨어. 내가 가든 안 가든 똑같아. 저한테는 안 똑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은 누구 닮아서 그래? 나가려는데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가둘 건데요? 가두는 게 아니야. 보호하는 거지. 이게 보호예요? 그래. 너 자신으로부터. 시어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밥을 보지 않았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시던 노을이었습니다. 노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노을을 봤습니다. 하나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문을 다시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금쯤 엄마는 빈소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딸을 기다리며. 하지만 딸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방 안에 갇혀 천장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보다 이 집의 규칙이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이 집에서 내가 며느리인지 죄수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 혼자 치러진 장례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빠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지금쯤 엄마는 빈소 의자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혼자. 조문객도 없는 새벽 빈소. 쓸쓸하고 고요한 그곳에서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자고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못 자. 너는? 나도. 괜찮아. 걱정 마.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지? 친척들이 좀 와 있어.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있겠습니까? 미안해, 엄마. 그만해. 자야지. 나 정말 가고 싶었어. 엄마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했어. 손주 얼굴 보고 싶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는 볼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다르지. 알아. 미안해. 너 잘못 아니야. 자. 문자가 끊겼습니다. 나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알지?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일어났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차려놨어. 나와서 먹어. 배 안 고파요. 어제 저녁도 안 먹었잖아.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씻고 나와. 밥 식어. 시어머니는 나갔습니다. 문은 열어두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정성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먹어. 나는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국 먹어. 속 편해.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밀었습니다. 나는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받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받지 마. 오빠예요. 알아. 그래도 받지 마. 왜요? 듣기 힘들 거야.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오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괜찮아. 너 몸 조심해. 발인은 언제야? 오늘 오전 10시.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나 지금이라도 갈까? 아니, 오지 마. 왜? 이미 늦었어. 오는 데만 3시간 넘게 걸리잖아.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잖아. 무리하지 마. 오빠,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오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이제 그만 잊어. 어떻게 잊어요? 시간이 지나면 돼. 나는 밥상을 밀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쯤 발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빠의 관이 영구차에 실릴 것입니다. 엄마와 오빠가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 없이 10시 30분 영구차가 출발했을 것입니다. 장지로 향하는 길. 나는 그 길을 모릅니다. 아빠가 어디에 묻히는지도 모릅니다. 오빠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갈 수 없는데 뭐하러 알겠습니까? 정오쯤 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 끝났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됐지? 나와. 뭐가 됐어요? 장례 끝났잖아. 네. 그럼 이제 그만 슬퍼해도 돼. 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슬픔은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언제 슬퍼하든 상관없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감정도 조절해야지. 왜요? 왜 제 감정까지 어머니가 조절해요? 애한테 안 좋으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울하면 애도 우울해. 내가 슬프면 애도 슬퍼. 그게 태교야. 아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안 슬퍼요? 슬퍼도 티내지 마. 혼자 사겨.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사귀라고요? 그래. 그럼 언제 풀어요? 애 낳고 나서. 시어머니는 나갔습니다.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감시가 필요 없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으니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빠가 묻힌 날, 이렇게 화창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울 수 있다고 믿었던 시어머니의 말과는 달리 5장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들.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씻고 와. 저녁 차릴게. 네. 남편은 씻으러 갔습니다. 한참 뒤에 거실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밥 먹자. 식탁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TV 소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안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남편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장례식 다녀왔어? 남편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 왜? 회사에서 못 빠져나왔어. 장인어른 장례식인데? 남편은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팀장한테 말했는데 안 된대.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 거짓말.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뭐? 어머니가 가지 말래서 안 간 거잖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들 회사 일이 바빴어. 회사보다 장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 나는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남편만 봤습니다. 당신 장인어른이야. 어떻게 안 가? 미안해. 진짜 못 빠졌어. 못 빠진 게 아니라 안 빠진 거지.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 이래? 나도 힘들어. 힘든 건 나야. 나도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 슬퍼. 슬프면 장례식이라도 가야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사과는? 뭐, 어머니한테 사과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과? 왜? 나 여기 가뒀잖아. 방문 잠그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둔 게 아니야. 쉬라고 한 거지. 문 잠갔잖아요. 내가 나갈까봐. 몸 상태가 안 좋았잖아. 저 멀쩡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어. 얼굴이 새하였어. 쓰러질 것 같았다고.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뭐가? 임신했는데 상가 가는 건 좀 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친정아버지 장례식 가면 안 된다고?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야? 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가. 나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간다고? 손주 걱정하신 거잖아. 내 아빠보다 손주가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하지 마. 둘 다 중요하지. 그럼 왜 나는 못 갔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먹어. 식어. 나한테 그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화내지 마. 애한테 안 좋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구나. 무슨 소리야? 내 편이면 어머니한테라도 뭐라고 하지. 근데 당신은 어머니 편만 들잖아. 엄마 편 드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현실? 응. 이미 장례는 끝났어. 내가 가든 안 가든 결과는 똑같아.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이 중요하지. 과정은 지나갔어. 남편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먹었습니다. 둘 다 퇴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남편한테 버림받았어. 그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지금 힘든데. 한밤중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화났어? 미안해. 뭐가? 장례식 못 가서. 그것만? 그것만이 뭐야?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어머니가 나 가둔 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떤 이유? 너 잘 되라고. 가두는 게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좀 과했을 수는 있지. 근데 악의는 없었어.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때 뭐 했어? 뭐? 어머니가 나 가둘 때. 당신은 뭐 했냐고. 회사에 있었잖아. 핸드폰은? 어머니가 맡아두셨어. 내가 올 때까지. 왜 그걸 허락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렸어야지.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 아내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야지. 말했어. 거짓말.
말 안 했어. 말했으면 어머니가 들었을 거야. 안 들으셨어. 그럼 더 강하게 말했어야지.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조용히 해. 어머니 들어. 듣게 해. 왜 이래? 애 생각 안 해? 애. 맨날 애 얘기만 하네. 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는 생각 안 해. 내 마음은, 내 슬픔은 남편은 나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알아. 내 마음 이해해. 이해 못해.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해. 왜? 당신은 장례식 가고 싶어도 못 가본 적 없잖아.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 살아계시잖아. 나중에 돌아가셔도 당신은 갈 수 있어. 아무도 못 가게 안 해. 근데 나는 못 갔어. 친정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나 없었어. 평생 후회할 거야. 남편이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나는 다시 누웠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리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다는 걸, 그리고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6장. 사람들은 왜 며느리에게 참으라 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 많이 먹어. 남편은 여전히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저녁에 일찍 올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나만 빼고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씻었습니다. 잤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엄마는? 나도. 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또 그 얘기야? 그만해. 나 정말 가고 싶었어.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근데 어쩌겠니? 엄마는 안 화나? 뭐가? 나한테 장례식에 안 간 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가. 임신 중이잖아.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까지 그래? 뭐? 다들 시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왜 아무도 이해 안 해? 이해해. 속상한 거 알아. 모르면서. 알아.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내가 왔으면 좋았겠지. 근데 안전이 더 중요해. 장례식 가는 게 뭐가 위험해? 스트레스 받잖아. 임신 중에는 조심해야 해. 엄마, 나 지금 더 스트레스 받아. 매일 울어.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아. 애 낳으면 다 잊어져. 왜 내가 참아야 돼? 며느리니까.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럼 아빠가 손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보다 손주가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야겠다. 밥 먹어야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칠 뒤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친구는 내 배를 봤습니다. 많이 컸네. 응. 힘들지? 응. 친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때?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 시어머니가 나를 가둔 것, 장례식에 못 간 것. 친구는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응. 근데 친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좀 심했긴 한데 뭐 이해는 가. 나는 친구를 봤습니다. 뭐가? 임신 중이잖아. 조심해야지. 너도 그래? 응. 손주가 첫째지. 손주가 첫째면 친정아버지는 둘째야?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근데 우선순위가 있잖아. 우선순위? 응. 지금은 뱃속 아기가 제일 중요해. 우리 아빠도 중요해. 알아. 근데 돌아가신 분이잖아. 가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나는 친구 얼굴을 봤습니다. 달라져. 나한테는. 어떻게? 마음이 다르지.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참아. 시집살이 원래 그래. 왜 참아야 돼? 며느리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다들 참고 살아. 나도 참고 살아. 너는 뭘 참아? 많지. 시댁 행사, 명절, 시어머니 잔소리. 그거랑 이건 달라. 뭐가 달라? 다 참는 거야. 친구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 풀어. 애 낳으면 괜찮아져. 괜찮아질 리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도 만났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 생각해야지. 괜히 문제 만들지 마. 아무도 내 편이 없었습니다. 형부도 전화했습니다. 처제, 장모님한테 들었어. 네. 속상하겠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왜요? 임신했잖아. 형부도 그래요? 응. 나도 시어머니 입장 이해가.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부, 우리 아빠 장례식인데요. 알아. 나도 속상해. 근데 처제 몸이 더 중요하지. 왜 다들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니까. 전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제, 괜히 시댁이랑 사이 안 좋아지지 마.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후회해. 뭐가요? 시댁이랑 사이 틀어지면 내가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요. 더 힘들어진다고. 어떻게요? 애 키우는데 시댁 도움 필요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전 도움 안 받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 형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내 생각하라고, 시댁 눈치 보라고. 내 슬픔은 유난이 되었습니다. 내 분노는 욕심이 되었습니다. 내 고통은 투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임신부는 참아야 한다는 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희생해야 한다는 편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밤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해? 뭐가? 내가 화내는 게 이상해? 남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지는 않은데 좀 과한 것 같아. 과해? 응.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계속 붙잡고 있잖아. 지나간 게 아니야. 진행 중이야. 뭐가? 내 상처.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 생각해. 애한테 안 좋아. 또 애 얘기였습니다. 나는? 뭐? 나는 안 좋은 건 상관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맨날 애 얘기만 하잖아. 나는? 내 마음은? 너도 중요하지. 거짓말. 나보다 애가 더 중요하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래. 너 엄마, 친구들, 형부. 다 똑같아.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내가 내 편이지. 아니야. 너도 어머니 편이야. 남편은 등을 돌렸습니다. 자자. 내일 병원 가야지. 나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은 사람은 언제나 더 많이 잃는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7장 뱃속 아이를 안고 하는 선택. 밤마다 아빠가 꿈에 나왔습니다. 첫날 밤 아빠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나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냥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둘째 날 밤, 아빠는 장례식장에 계셨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나는 밖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봤습니다. 셋째 날 밤, 아빠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아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가고 싶었어.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화났어? 아빠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그래. 괜찮아. 나 나쁜 딸이지? 아니야. 아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잘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아빠, 건강하게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아. 응. 아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가지 마. 괜찮아. 나 괜찮아. 아빠, 아빠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울면서 깼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꿈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아빠를 보지만 닿을 수 없는 꿈. 아빠를 부르지만 들리지 않는 꿈. 아빠가 용서하지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꿈. 아침에 일어나면 지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잤어? 괜찮아요. 요즘 꿈 많이 꿔?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임신하면 꿈 많이 꾼대. 나도 그랬어.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떴습니다.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 거야.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이제 곧이야. 조금만 참아. 네. 이름은 생각했어? 아직요. 아들이면 좋겠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하거든. 딸이어도 괜찮긴 해. 근데 아들이 낫지. 시어머니는 내 배를 만졌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만 나와라. 나는 배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피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지는 게 싫어? 아니요. 그럼 왜 피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기대되거든. 첫 손주니까. 알아요. 며느리 역할 잘하고 있어. 처음엔 걱정했는데. 시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일은 안 됐지만 이제 그만 잊어. 앞으로가 중요해.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밝아야 애도 밝게 자라. 시어머니는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서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미안해.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 할머니가 못 가게 해서. 아기는 또 찼습니다. 너한테 이런 엄마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집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이 아이에게 내 모습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참는 며느리, 눈치 보는 엄마, 자기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간 딸. 그런 모습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통장, 신분증.
임신 수첩,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 간 사이였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왜? 어디가? 나 친정 갈 거야. 남편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왜? 출산 준비 엄마랑 하고 싶어. 여기서 하면 되지. 어머니가 다 준비하셨어. 나 여기서 못 낳겠어. 남편은 가방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병원도 다 예약했는데. 취소해. 뭐? 취소하라고. 나 다른 병원에서 나을 거야.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해? 당신이 알아서 해. 이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오신 것입니다. 왔어? 시어머니가 내 가방을 받습니다. 뭐야 이게? 친정 가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출산 준비 엄마랑 하고 싶어서요. 여기서 하면 되잖아. 내가 다 해줄게. 싫어요. 뭐? 전 친정에서 낳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놨습니다. 여기서 낳아야지. 우리 집 손주인데. 제 아이는 제가 낳고 싶은 곳에서 낳을 거예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시어머니는 내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넌 못 가. 놓으세요. 여기서 애 낳아야 한다고. 왜요? 왜 제가 여기서 낳아야 돼요? 우리 집 손주니까. 제 아이기도 해요. 나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너 지금 저가요. 말리지 마세요. 내가 나가면 이 집 며느리 아니야.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며느리 안 할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전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예요. 못하겠어요. 남편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미쳤어? 무슨 소리야? 나 줘. 어머니한테 사과해. 싫어. 나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들어와. 들어오라고.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8장 장례식보다 늦게 온 각성.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나는 친정 주소를 말했습니다.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댁집이 멀어졌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돌아와. 어머니 모시고 사과해. 내가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여기서 애 낳으면 안 돼? 엄마는 내 얼굴을 봤습니다. 가방을 봤습니다. 들어와.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엄마 냄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그냥. 엄마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앉아. 물 가져올게.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방을 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빠 사진이 보였습니다. 작은 재단이 있었습니다. 사진 앞에 물 한 잔, 과일 몇 개,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셔. 고마워. 밥 먹었어? 아니. 죽 끓여줄게. 기다려. 엄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는 물을 마시고 아빠 사진을 봤습니다. 아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사진 속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왔어. 늦었지? 아빠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장례식 때 못 왔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마지막 가는 길에 나 없었어. 나 나쁜 딸이지? 엄마가 뒤에 왔습니다. 아니야. 아빠 이해하셨어. 엄마는 어땠어? 나 안아서.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지. 미안해. 괜찮아. 이제 왔잖아. 엄마가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나 못 참겠어. 알아. 시어머니가 날 가뒀어. 방에. 들었어. 남편도 날 안 도와줬어.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 엄마는 나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다 괜찮아. 안 괜찮아.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후회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이해하셨어. 진짜야. 엄마는 나를 일으켰습니다. 죽 먹고 자. 피곤하지? 응.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집밥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응. 밥을 다 먹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내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방, 결혼 전에 쓰던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 왔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안 받아? 응. 언제까지? 모르겠어.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장모님.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방에 있었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앉는 소리. 집사람 있습니까? 방에 있어. 좀 만나고 싶은데요. 엄마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올래? 싫어. 정서방 왔어. 알아. 이야기 좀 해. 나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왔어. 왜 왔어? 너 데리러. 안 갈 거야.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들어가야지. 싫어. 왜 이래? 어머니 기다리셔. 혼자 기다리시라 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응. 애는 어쩌고? 여기서 나을 거야. 우리 집에서 나아야지. 왜? 우리 집 손주니까? 내 아이이기도 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들어가자. 사과? 내가? 응. 왜 내가 사과해? 내가 나갔잖아. 나간 게 잘못이야?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굴었어. 나는 웃었습니다. 버릇없이? 어머니는? 어머니가 뭘? 나 가뒀잖아. 그건 괜찮아? 너 잘 되라고 그러신 거야. 가두는 게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나 여기 있을 거야. 언제까지? 모르겠어. 한동안.
남편이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셨어. 나도 상심했어. 내 잘못도 있잖아. 뭐가? 어머니한테 대든 거. 그게 잘못이야? 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혼해.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이혼하자. 미쳤어? 아니, 정신 차렸어.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말도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서방, 진정해. 장모님, 집사람이 이상해요. 애 낳기 전이라 그런가 봐요. 남편은 나를 봤습니다. 애 낳고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 아니야. 지금이 제일 정신 또렷해.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갔습니다. 일주일 뒤 아이를 낳았습니다. 친정 근처 병원에서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뻤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아이가 눈을 떠서 나를 봤습니다. 너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 아무도 너를 막지 못하게 해. 엄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름 지었어? 응. 은서. 은혜은? 응. 글서. 예쁘다.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손주 이름 예쁘다고 하실 거야.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엄마가 돌봐줬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이를 봐줬습니다. 편했습니다. 남편은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보러. 딸이네. 응. 이름은? 은서. 누가 지었어? 나. 남편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예쁘다. 응. 어머니가 실망하시겠다. 왜? 아들 원하셨거든. 상관없어. 남편은 나를 봤습니다. 언제 들어올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계속? 응. 이혼은 안 해줄 거야. 왜? 애 때문에.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법적으로 안 돼. 해볼 거야. 남편은 결국 아이만 안아보고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아빠 산소에 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아빠 나왔어. 사진 속 아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 데려왔어. 은서야. 아이를 사진 앞에 안겼습니다. 예쁘지? 딸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마지막에 못 갔어.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날만 생각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긴 방문 소리,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혼자 지킨 빈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이가 울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나를 봤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아빠 사진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잘 계세요, 아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못한 날 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나도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뱃속 아이를 안고 내린 그 결단, 방에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 모두가 참으라 했지만 참지 않기로 한 그 선택, 그것이 나를 살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는 은서를 안고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바라셨을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을, 그것이 진짜 효도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